당신들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틀렸다니까요. 2025년 1월 스위스 최대 방송국 SRF의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울려 퍼진 한 청년의 절규였습니다. 화면 속 28세 스위스 시계 엔지니어 루카스 밀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떨리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배운 모든 상식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스위스 전역이 이 충격적인 고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베른에서 태어나고 자란 루카스 밀러입니다. 28살인 저는 스위스가 자랑하는 전통시계 회사 롤렉스에서 정밀기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시계 기술자였죠. 저희 가족에게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스위스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스위스 제품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었죠. 특히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그 누구도 스위스를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부품들을 다루면서 스위스 기술의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여자친구 안나 때문이었습니다. 안나는 베른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한국 문화에 빠져있던 안나는 저에게 계속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아 나라들은 모두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나가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말할 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스위스만 하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12월 회사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삼성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삼성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과 스마트 기능을 우리 시계에 접목하는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삼성이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루카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한국 기술 없이는 스위스 시계도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그날 밤 안나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야? 안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루카스, 너는 아직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야. 직접 가서 봐. 분명히 놀랄걸. 마침 회사에서 삼성 본사 방문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위스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 스위스보다 뛰어난 면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수백 년간 정밀기계 분야의 세계 최고였잖아요. 시간 엄수와 완벽함으로 유명한 우리나라보다 더 체계적인 나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나는 제가 떠나는 날까지 당부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봐.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한번 확인해 볼게. 하지만 스위스만 한 나라는 없을 거야. 그렇게 저는 2025년 1월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밀기계 같았어요. 스위스 취리히 공항도 깔끔하고 효율적이지만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안내 시스템도 정확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있더라고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 3초 만에 통과였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 2에서 3분은 걸리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영어 안내가 정말 친절하게 나왔어요. 공항에서 짐을 찾는 과정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짐이 정확히 예상 시간에 나왔어요. 아니, 오히려 2분 일찍 나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전광판이 있었는데
베른발 LX181편 수화물 도착 예정 시간 2시 23분, 실제 도착 시간 2시 21분이라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도 정시성을 자랑하지만 여기는 분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나오는데 그 체계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독일어 안내도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을 위한 배려구나 싶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차가 정말 정시에 도착했어요. 2시 43분 도착 예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2시 43분에 딱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스위스 기차의 정시성으로 유명하지만 한국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또 놀랐어요. 환승 안내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바닥에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고 몇 번 출구로 가야 하는지까지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배차 간격이 더 짧아서 효율적이었어요. 2분에서 3분마다 오는 지하철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봤는데 모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도 흔한 풍경이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단순히 인터넷을 보는 게 아니라 결제도 하고 지하철표도 사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처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휴대폰으로 장보기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하철 내부도 정말 깨끗했어요. 스위스 대중교통도 깨끗하기로 유명하지만 여기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닥에 먼지 하나 없고 에어컨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화통화도 작은 소리로 하고 음악도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네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프론트 직원이 제 여권을 스캔하더니 3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5분은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물어보니 직원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디지털 시스템이 모든 걸 자동으로 처리하거든요. 신용카드 정보, 여권 정보, 예약 정보가 모두 연동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위스 은행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여기는 호텔 체크인조차 은행 수준의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서도 놀라운 게 많았습니다. 모든 전등과 에어컨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휴대폰으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커튼도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미래 같은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명동거리를 나섰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스위스 사업가 한스 바그너였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스위스 대기업의 아시아 담당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스는 저를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오, 동양인이네요. 여기서 스위스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반가워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 식당에 가는 길에 한스가 말했어요. 젊은 친구, 아시아 출장이 처음인가요? 벌써 몇 번째 와봤는데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회사 업무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대답하자 한스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시아는 정말 비효율적인 곳이에요. 특히 한국은 더하죠. 겉으로는 발전된 것 같지만 내실은 엉망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아시아 비즈니스를 해봤는데 스위스 수준의 정확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한스의 말에 저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본 한국은 오히려 체계적이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지금까지 본 건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공항도 그렇고 지하철도 정말 정시였어요. 젊은이,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한스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급하기만 하지 정확성은 떨어져요. 우리 스위스처럼 정밀하고 완벽한 일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죠. 특히 시간 약속 같은 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보통 30분은 늦어요. 한 식당에 도착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약 시간이 오후 7시였는데 저희가 6시 55분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미리 준비해놨다며 바로 안내해주는 거예요. 예약 시간보다 일찍 오셨네요. 하지만 테이블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스위스에서도 이 정도로 융통성 있고 정확한 서비스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뉴를 주문할 때도 신기했어요.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각 요리의 조리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불고기 12분, 김치찌개 8분, 잡채 10분 이런 식으로요. 한스는 이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저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아 음식점은 시간을 지키는 법이 없어요. 주문하고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해요. 우리 스위스 레스토랑처럼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고기가 정확히 12분 후에 나왔어요. 김치찌개도 8분에 맞춰서 나왔고 잡채도 10분에 딱 맞춰서 나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정말 정확하네요. 스위스 못지않은데요? 한스의 얼굴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삼성 본사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한스도 자신의 회사 업무 때문에 같은 건물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한스가 또 말했어요. 오늘 삼성에서 뭘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위스 기술에 비하면 아직 멀었을 거예요. 특히 정밀도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수백 년의 전통이 있거든요. 강남역에서 내려서 삼성타운에 도착했는데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집약체 같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홀로그램 안내 시스템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카스 밀러님. 3층 회의실 어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케줄은 오전 9시 회사 소개, 10시 반도체 설계실 견학, 11시 30분 AI 연구소 방문입니다.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심지어 일정까지 알고 있는 걸 듣고 정말 놀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스가 속삭였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실제 기술력은 별거 없을 거예요. 아시아 기업들이 늘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3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실 벽면 전체가 투명 디스플레이였어요.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삼성 공장들의 생산 현황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공장 생산율 98.7%, 중국 시안 공장 99.2%, 평택 공장 99.8%, 텍사스 오스틴 공장 97.9% 이런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담당자 김 부장님이 저희를 맞아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전 세계 모든 공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0.1%의 효율성 저하도 즉시 감지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는 1초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스위스 시계 공장의 정밀함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김 부장님이 답했습니다. 3년이 걸렸어요. 전 세계 73개 공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때 담당자가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며 저희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반도체 설계실이었는데 제가 본 것 중 가장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280억 개입니다. 각각의 크기가 3나노미터예요. 이건 인간의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 크기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는데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스위스 시계의 부품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하지만 나노미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설계 과정이었어요. 이 칩 하나를 설계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1,500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죠. 설계 데이터만 해도 100테라바이트예요. 엔지니어의 설명에 한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한스도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스위스 정밀 기계 기술보다 훨씬 더 정밀한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스위스에서는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상상하기 어렵군요. 한스가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생산 시스템이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로봇들이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오차율이 0.001%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정밀도죠. 하루에 100만 개의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위스 시계 제조도 정밀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한스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차가운 기계일 뿐이에요. 장인의 감성은 담겨 있지 않죠. 점심시간에 삼성 직원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엔지니어분이 말씀하시길 저희는 매년 연구개발에 매출의 9%를 투자해요. 작년만 해도 28조 원을 R&D에 썼죠. 이는 스위스 전체 GDP의 약 4%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28조 원이라는 숫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 전체 시계 산업의 연간 매출보다 더 큰 돈을 연구개발에만 쓴다는 뜻이었거든요. 한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나요? 한스가 물어봤어요. 엔지니어분이 답했습니다. 기술은 멈춰 있지 않거든요. 오늘의 혁신이 내일의 기본이 되죠. 그래서 계속 앞서 나가야 해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I 연구소를 견학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본 인공지능은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이 AI는 시계 설계도 할 수 있어요. 스위스 전통 시계 스타일을 학습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구원이 시연해 보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몇 초 만에 스위스 시계 장인이 몇 달 걸려서 할 디자인 작업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화면에 나타난 시계 디자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스위스 전통 스타일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스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장인의 손길과 감성은 따라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스위스 시계에는 수백 년의 전통과 장인 정신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자 연구원이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위스 장인들과 협력하고 싶어 해요. 기술과 전통이 만나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사실 저희 AI는 바젤 시계 박람회의 모든 시계를 분석해서 학습했어요. 스위스 장인들의 작품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한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린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초 만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동시에 모든 전자장비가 자동으로 보호 모드로 전환되었어요. 오늘 오후 2시 47분 3층 전기실에서 화재 감지. 자동 진압 시스템 가동. 피해 없음. 대피는 필요 없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더니 정확히 30초 후에 화재 진압 완료, 오인 경보로 확인됨. 정상 운영 재개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전 과정이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본 적이 없었어요. 한스는 완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30초 안에 모든 게 끝났네요. 믿을 수 없어요.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건물에는 AI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화재, 지진, 정전 등 모든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죠. 인명피해는 절대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기술의 한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한스도 말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 로비에서 한스와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루카스,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제가 20년 넘게 믿어왔던 게 다 틀렸을 수도 있겠어요. 한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을 줄이야. 제가 답하자 한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넘게 아시아를 무시해왔는데 사실은 제가 무지했던 거네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두 분 스위스에서 오셨죠? 내일 한국의 전통시계 공방을 견학할 기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전통 기법과 현대 기술을 접목한 특별한 곳이에요. 최근에 스위스 장인분과 협력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저와 한스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사동에 있는 한 시계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박장인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시계 기술을 배우셨고 아버지는 1970년대에 스위스에서 유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 나라의 전통을 모두 이어받아서 한국만의 시계를 만들고 있어요. 일본의 섬세함, 스위스의 정밀함, 그리고 한국의 창의성을 합쳤죠. 장인분이 보여주신 시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스위스의 정밀함과 동양의 섬세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최신 3D 프린팅 기술로 부품을 만들고 전통 수공예로 마무리한다는 것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야 진정한 혁신이 나와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기계에게 맡기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성적 터치는 수공으로 하죠. 그분의 말씀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한스도 완전히 매료된 표정이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스위스에서도 시도해 볼 만하네요. 정말 혁신적이군요. 한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스가 저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루카스, 제가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한국은 스위스보다 뛰어난 면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능력은 정말 배워야 할 점이에요. 제가 무시했던 게 아니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저도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스로 돌아가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보고 싶었습니다. 삼성에서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김 부장님이 직접 호텔로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루카스님, 저희가 유럽 시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스위스 현지 전문가가 필요해요. 관심 있으시면 협력 방안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기회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기술력과 스위스의 전통이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였죠. 즉시 롤렉스 본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롤렉스 CEO가 직접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루카스, 자네가 본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 우리도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할 때야. CEO의 관심에 저는 정말 흥분했습니다. 한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의 회사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년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예요. 일주일 후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롤렉스와 삼성이 공동으로 스마트 럭셔리 워치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유럽 담당 디렉터로 임명되었습니다. 스위스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스위스 시계 장인이 한국에서 찾은 미래, 전통과 혁신의 만남, 새로운 시계 혁명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SRF 방송국에서는 저를 특집 인터뷰에 초대했어요. 그때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 스위스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안나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한국은 특별한 나라라고. 이제 믿어지지? 저는 안나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안나, 나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을래? 서울에 우리만의 시계 아틀리에를 만들어보자.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예스라고 답했어요. 베른 대학교에서 한국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서울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시고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어요. 루카스,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도 한국에 놀러 가고 싶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후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스위스 코리아 워치 아틀리에를 열게 된 거예요. 롤렉스의 전통 기법과 삼성의 첨단 기술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한스도 참석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카스, 정말 고마워. 나의 편견을 깨뜨려줘서 말이야. 이제 나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 한스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스위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인 거예요.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한 스위스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이 협정의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혁신 정신에 매일 감동받고 있습니다. 안나와 저는 내년 봄에 경복궁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스위스와 한국 전통을 모두 담은 특별한 결혼식이 될 거예요. 부모님과 친구들도 모두 한국에 와서 함께 축하해줄 예정입니다. 저희 아틀리에에서 만든 첫 번째 시계 서울 에디션은 완판되었어요. 스위스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 탄생한 완벽한 작품이었죠. 국제시계 박람회에서도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저희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스위스 장인이 사랑한 한국, 전통과 혁신의 아름다운 만남 이런 제목으로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한국 관광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스위스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본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스위스를 잇는 다리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두 나라의 아름다운 만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한국에서 찾은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처럼 말이에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확신합니다.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얻게 되는 감동을 한국에서 경험했어요. 스위스, 코리아 워치 아틀리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고 안나와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서울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스는 지금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자주 서울에 와요. 그때마다 루카스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다며 고마워합니다. 최근에는 스위스 젊은이들을 위한 한국 연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편견 없는 새로운 세대가 두 나라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라, 따뜻한 마음으로 외국인을 품어주는 나라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놀라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